농구공 소녀의 기적 채농엔 물속에서 찾은 자유 충격적인 사진 한 장. 2005년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중국 윈난성의 한 시골 마을. 먼지 날리는 흙길 위에서 작은 소녀가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녀의 하반신은 반으로 잘린 농구공 속에 들어가 있었고, 양손에는 나무로 만든 짧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이었지만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사진 속 소녀의 이름은 채농옌. 당시 겨우 5살이었던 그녀는 농구공을 타고 학교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가 힘들지 않니? 라고 묻자 소녀는 해맑게 웃으며 괜찮아요, 익숙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기자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중국은 물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수많은 댓글이 쏟아졌고 언론은 앞다투어 이 소녀의 이야기를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사연. 채농에는 불과 4살 때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 골반 아래를 모두 잃었던 것입니다. 비극의 시작, 그리고 할아버지의 사랑 2000년, 운명의 그날 2000년 10월. 중국 윈난성 루리앙시의 작은 마을. 4살배기 채농에는 여느 아이들처럼 집 앞길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의 좁은 길, 차가 자주 다니지 않는 그곳에서 아이들은 종종 길에서 놀곤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트럭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운전자는 커브를 돌다가 뒤늦게 아이를 발견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와 함께 채농엔의 작은 몸은 트럭 바퀴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비명 소리로 가득 찼고 사람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기적적으로 채농엔은 살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골반 아래가 완전히 으스러져 의사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반신 전체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 의사는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살아난 것만으로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가난한 농촌 가정의 현실, 채농엔의 가족은 전형적인 중국 농촌의 빈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한 달 수입이 300위안 약 5만 원도 안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의족 하나가 수만 위안이나 하는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던 가족은 채농엔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하반신이 없는 아이를 어떻게 돌봐야 할까? 평생 누워서만 지내야 하는 것일까? 가족들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로 채농엔의 할아버지였습니다. 60대 후반의 노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손녀가 침대에만 누워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밖에 나가서 놀고 학교도 가야 한다고 생각한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농구공과 나무 지팡이. 기발한 발명품. 할아버지가 생각해낸 것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면서도 기발했습니다. 낡은 농구공을 반으로 자르고 그 안에 솜과 천을 넣어 쿠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채농엔의 상체를 그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농구공이 하반신을 대신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무를 깎아 작은 지팡이 2개를 만들었습니다. 채농엔이 양손에 이 지팡이를 들고 땅을 짚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균형을 잡기도 어려웠지만 채농엔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계속 넘어졌어요. 손바닥이 다 까지고 피가 났죠.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만들어준 이 농구공이 제 다리가 되어준다면 저는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훗날 채농에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학교 가는 길 2km의 도전. 채농엔의 집에서 학교까지는 약 2km. 건강한 아이가 걸어도 30분은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채농엔에게 이 거리는 마라톤과 같았습니다. 농구공을 타고 나무 지팡이로 땅을 짚으며 가는 속도는 매우 느렸고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렸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6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에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진흙탕 길에서 미끄러지기 일쑤였습니다. 비 오는 날이 제일 힘들었어요. 농구공이 진흙에 빠지면 꼼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럴 때면 길 가던 어른들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은 저를 업고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기도 했죠. 채농엔의 말입니다. 학교에서도 쉽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큰 일이었고 체육 시간에는 그저 앉아서 친구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채농엔은 결코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성적도 반에서 상위권이었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의 도움 담임 선생님인 왕 선생님은 채농엔을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교실에서 채농엔의 자리를 문 가까이에 배치했고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을 도와주도록 친구들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채농엔이 혼자 밥을 먹지 않도록 친구들과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서워하거나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저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제일 친한 친구 샤오링은 매일 아침 저희 집 앞에 와서 같이 학교에 갔어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죠. 하지만 가끔은 잔인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농구공 소녀라고 놀리기도 했고 길에서 만난 어른들 중에는 혀를 차며 불쌍하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채농엔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정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ACT 2점, 전국적 관심, 그리고 희망의 빛. 2005년, 운명을 바꾼 사진 한 장. 2005년 봄, 한 지역 신문 기자가 우연히 채농엔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에 직접 확인하러 간 기자는 농구공을 타고 학교에 가는 채농엔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즉시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었고 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밝았어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웃을 수 있는지. 오히려 제가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당시 취재를 했던 장 기자의 회상입니다. 기사가 나가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신문에 실렸지만 곧 중국 전역의 주요 언론이 앞다투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인민일보, 차이나데일리 등 중국의 대표 언론들이 특집 기사를 냈고 CCTV에서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농구공을 타고 이동하는 채농엔의 사진은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의 주요 포털 사이트들은 이 사진을 메인에 걸었고 수백만 명이 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고 대부분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쏟아진 후원 기사가 나간 후 일주일 만에 채농엔의 집에는 전국에서 보낸 후원 물품과 편지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현금, 옷, 학용품, 장난감, 심지어 어떤 사람은 휠체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윈난성의 시골 마을은 도로가 울퉁불퉁해서 휠체어를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매일 우체부 아저씨가 큰 자루를 들고 오셨어요. 편지를 읽어주시던 할머니는 계속 우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준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채농에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특히 베이징의 한 부유한 사업가는 채농엔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윈난성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채농엔을 베이징의 최고 재활병원으로 데려가 의족을 맞춰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감사히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베이징으로의 여행, 새로운 세상 2005년 여름, 채농엔은 생전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베이징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동행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수많은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채농엔의 베이징 방문은 또 한 번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베이징 재활연구센터에서 채농엔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채농엔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본 후 특수 제작된 의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의족과 달리 채농엔의 경우 골반 부위부터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의족을 맞추는 과정이 너무 아팠어요. 몸에 깁스를 하고 계속 조정하고, 하지만 서 있을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참을 수 있었어요. 채농엔의 말입니다. 3주간의 제작 기간을 거쳐 드디어 의족이 완성되었습니다. 채농엔이 의족을 착용하고 처음으로 일어선 순간 병원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5년 만에 다시 서게 된 것입니다. 비록 보조기구를 잡고 있어야 했지만 채농엔은 두 발로 서 있다는 것 자체가 꿈만 같았습니다. 재활훈련의 시작 의족을 맞춘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걷는 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재활치료사들은 채농엔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4시간씩 근력 운동, 균형 훈련, 보행 연습을 했습니다. 넘어지는 게 일상이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졌죠. 온몸이 멍투성이었어요. 하지만 치료사 선생님들이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홍해나, 내가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요. 베이징에 머무는 2달 동안 채농엔은 놀라운 발전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평행봉을 잡고 겨우 몇 걸음 걷던 것이 나중에는 목발을 짚고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속도는 느렸지만 농구공을 타고 다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는 날, 병원 직원들은 모두 나와 채농엔을 배웅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고 채농엔도 울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2달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단순히 의족을 얻은 게 아니라 희망을 얻었거든요. ACT 3점, 물속에서 찾은 자유. 2007년, 수영과의 운명적 만남.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채농엔의 삶은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의족 덕분에 학교 가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고 일상생활도 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있었습니다. 의족을 오래 착용하면 통증이 심했고 여름에는 땀이 차서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2007년 채농엔이 11살이 되던 해 또 한 번의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윈난성 장애인 체육회에서 장애인 수영 선수를 모집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특히 남방의 구름 South of the Clouds이라는 장애인 수영 클럽이 쿤밍에 새로 생겼고 재능 있는 장애 청소년들을 무료로 훈련시킨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물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고 다리가 없는 제가 어떻게 수영을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됐거든요. 채농엔은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하지만 채농엔의 이야기를 알고 있던 장애인 체육회 관계자들이 직접 찾아와 설득했습니다. 수영은 장애인에게 가장 좋은 운동이야. 물속에서는 모두가 평등하거든. 내 강인한 정신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가족들과 상의 끝에 채농엔은 쿤밍으로 가서 수영을 배워보기로 결정했습니다. 2007년 가을, 채농엔은 처음으로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물의 공포, 그리고 극복 첫날은 재앙이었습니다.
채농엔이 물에 들어가자마자 패닉에 빠졌습니다. 하체가 없어 무게중심을 잡을 수 없었고 계속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물을 마시고 기침을 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다른 장애인 선수들도 다리가 불편하긴 했지만 적어도 다리는 있었거든요. 저처럼 하체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었어요. 코치인 장 웨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농엔을 위한 특별한 훈련법을 개발했습니다. 먼저 부력 보조 기구를 사용해 물에 뜨는 법부터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팔의 힘만으로 추진력을 얻는 방법을 연습시켰습니다. 홍엔이는 다리가 없는 대신 상체가 매우 발달했어요. 농구공을 타고 다니면서 팔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거든요. 이것을 장점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코치의 설명입니다. 하루 8시간, 피나는 훈련 기초를 익히는 데만 3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후부터는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6시부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 저녁 2시간. 하루에 8시간씩 물속에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팔은 마비가 올 정도로 아팠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피곤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물속에 있을 때는 자유로웠어요. 의족도 필요 없고 농구공도 필요 없었거든요. 채농에는 주로 평영과 자유형을 연습했습니다. 하체가 없어 저병이나 배영은 어려웠지만 평영에서는 놀라운 재능을 보였습니다. 팔의 힘이 강했고 물을 밀어내는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홍엔이의 가장 큰 장점은 정신력이었어요. 다른 선수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려 할 때도 홍엔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더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하면서 연습했죠. 장 코치의 회상입니다. 첫 대회, 그리고 놀라운 성과 2008년, 훈련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채농에는 윈난성 장애인 수영대회에 처음 출전했습니다.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완주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였습니다. 무엇보다 정식 대회의 분위기를 경험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처음 스타트 신호를 듣고 물에 뛰어들었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 없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짜릿했어요. 나도 선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2009년 전국장애인 수영대회 청소년부 18세 이하에 출전한 채농에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100m 평영에서 금메달, 50m 자유형과 50m 평영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것입니다. 불과 2년 만에 전국 대회에서 메달을 딴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메달을 목에 걸었을 때 울었어요. 농구공을 타고 다니던 제가 금메달리스트가 되다니.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라고 외쳤죠. 언론은 다시 한번 채농엔에게 주목했습니다. 농구공 소녀, 수영 챔피언이 되다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채농엔은 장애인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ACT 4점, 국가대표로 가는 길, 2010에 2013 성장통과 도약 첫 금메달 이후 채농엔의 삶은 완전히 수영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윈난성 장애인 수영팀의 정식 선수가 되었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춘기가 오면서 몸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균형 감각이 달라졌고 그동안 익혔던 기술들을 다시 조정해야 했죠. 특히 체중이 늘면서 부력이 변해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2010년 전국대회에서는 은메달 3개를 획득했지만 금메달은 없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채농엔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채농엔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극이 됐어요. 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열심히 훈련했죠.
하루 훈련량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렸고 영상 분석도 시작했어요. 새로운 코치인 리시아오밍이 부임하면서 훈련 방식도 과학적으로 변했습니다. 수중 카메라로 채농엔의 동작을 촬영해 분석했고 근력 훈련과 유연성 훈련을 병행했습니다. 특히 호흡법과 스트로크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홍앤이는 하체가 없어서 일반적인 수영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었어요. 2005년 한 장의 사진이 전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목발처럼 된 나무 지팡이 2개를 손에 든 채 낡은 농구공 반쪽 속에 몸을 넣고 먼지 나는 흙길을 기어가던 5살 소녀의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채농엔. 사진을 본 기자가 힘들지 않니? 라고 묻자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괜찮아요. 익숙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기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이 사진이 세상에 퍼지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21세기에도 이런 현실이 있을까? 그러고 밝혀진 진실. 채농엔은 불과 4살 때 끔찍한 사고로 골반 아래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극적인 순간은 그녀의 여정이 시작된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